안녕하십니까. 강남세브란스병원 안철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호르몬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내 호르몬, 가바 호르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좀 생소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바니타스 정무라라는 페테르 클라스가 그린 이 그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온갖 진기한 음식과 화려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 모든 영광과 저런 권세와 저런 세속적인 어떤 물질들이 과연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해서 자포자기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고요. 헛되다고 생각하고서 저런 것들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저축도 잘 안 하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다 저축해서 이렇게 아껴 쓰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그게 뭐가 우리한테 중요한데 하고 헛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리어라는 사람 알 거예요. 햄릿의 연인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서 햄릿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좀 양보하고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성공을 위해서, 단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때로는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가바 호르몬, 인내의 호르몬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눈과 아메리카노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하고 또 걸맞는 그림을 하나 오늘 갖고 왔거든요. 이반 시시킨의 북쪽이라는 그림인데요. 저렇게 나무에 대책 없이 저렇게 눈이 쌓여 있지만 마치 나무가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겨울은 아니거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고 저렇게 쌓여지는 눈은 언젠가는 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썼던 이 시에는 결국은 예를 들면 눈발에서 제가 옥상을 바라보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또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의 추억과 시간을 무표정한 바리스타가 녹아내린 그런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저희가 더 인내하고 단련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썼던 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여럿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화가를 한 명 꼽자면 그 중에 하나는 프리다 칼로라는 멕시코의 여류 화가입니다. 이분은 부러진 척추라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자기의 일상이거든요. 31번이나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끝없는 인내와 인내를 통해서 많은 그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멕시코의 영웅 여류 화가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또 불행했던 과거가 단지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디에고라고, 이 남편이 사실은 좀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육신의 고통도 많지만 그 남편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들까지도 남편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아마 프리드 칼로는 더욱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프리드 칼로는 그 남편을 인내로 용서한다고 할까요? 자화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마음속의 디에고라는 자화상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자화상의 이마에 디에고를 갖다 딱 집어넣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어디 도망 못 가. 나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차피 느낌은 주관적이고요. 그림이라는 걸 제가 갖고서 이런 호르몬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림을 보는 나도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그림이라도 굉장히 행복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같은 그림이라도 우울해질 때가 있고요. 또 화가들도 사람이라 이 그림 속의 인물들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 또 행복하게 그리지만 어떤 때는 또 우울하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프리드 칼로라는 이 여류 화가도 자신의 감정을 이 자화상에 투영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끔 저는 이제 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림 속의 인물을 보고 있는 건지, 그림 속의 인물을 내가 보고 있는 건지, 또
위에서 화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 속에 이제 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명상을 하게 되는데 또 재밌는 또 자기 자화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여성 호르몬 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머리를 짧게 잡은 프리다 칼로인데요. 남자 옷을 입고 있죠. 여자가 그러면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성화 된다는 건가? 뭐 그런 느낌도 들지만 오히려 이 그림에서는 뭔가 프리다 칼로의 결연한 의지, 인내 이런 걸 전 느낄 수 있고요. 그 그림 위에 자세히 보면 악보가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직접 프리다 칼로가 쓴 거라고 돼 있는데요. 저 가사에 보면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당신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리, 긴 머리를 잘랐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인내를 통한 결연한 의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행복한 결과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럼 디에고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뭐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림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이건 디에고가 마치 뭐 축사가 있으면 답사가 있듯이 디에고란 또 이분도 나름대로 또 유명한 멕시코 화가인데 디에고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꽃 노점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카라. 맞습니다. 이 카라라는 꽃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하나 들고 있다가 던지면 부케로 쓰는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족한 그 꽃을 이렇게 잔뜩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나 부가 너무 많아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허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명예나 세속적인 권력이나 세속적인 부귀에 솔로몬처럼 이 여성은 주저앉고 말죠. 이게 어쩌면 디에고가 생각하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은 여성 뒤에 가만히 보시면 뒤에 남자 얼굴 보입니까? 저는 이게 디에고가 내가 그렇게 행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너를 들어 올려주고 싶어. 뭐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된 거죠. 결국은 인내는 고단하지만 그 끝은 달콤하다라는 쪽으로 전 해피엔딩을 생각하고 싶고요. 사실 보면 그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도 보면 여러분들 그 ADHD 요즘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보면 ADHD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가바 호르몬이 부족하면 ADHD라든지 좀 충동적이 된다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 호르몬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렇게 참고 또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바 호르몬을 갖다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가바 호르몬은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가바 호르몬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가바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 좀 생뚱맞게 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가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신경과 신경 사이를 이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신경과 신경이 바로 긴 가닥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끊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어서 갈 때 이 신경과 이 신경을 연결시키는 그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쪽 신경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이쪽 신경에다가 전달해 주는 화학 물질이 가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가바가 왜 호르몬이냐? 가바 호르몬 처음 들어봤다. 가바살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근데 이제 이 가바라는 게 저는 광의의 의미에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가바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뭔가를 날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가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일단 이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바 호르몬이 좀 나오면 인내하게 되고 진정하게 되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들 보면은 갱년기 때 막 욱하잖아요. 아주 그냥 그 소녀 같던 감성들이 거칠어지고 일단 욱한 그런 감정들도 이 갱년기의 감정 조절에
이 가바 호르몬이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진정 작용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좀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네 번째,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손주들도 있으면 학습 능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 ADHD, 주의력 결핍하고 과잉 행동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성적이 좋을 리는 만무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학습에 대한 집중 효과 이런 것들이 가바 호르몬에 있다고 돼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학습의 집중 효과라는 게 결국은 제가 질병으로 얘기하면 ADHD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키 크고 이런 거 되게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가바 호르몬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집중 효과, ADHD뿐만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도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성장 호르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 성장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배가 좀 나오고 이런 것도 결국 성장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어쨌건 이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도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나이살이 되고 비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사적으로. 그런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가바의 여섯 번째 효과고요. 이런 얘기는 남성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혹시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알코올 대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대사 효과. 그래서 술 먹으면 막 잘 먹는 분도 계시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금세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바가 알코올 대사를 좀 잘 해서 숙취를 얻게 하고 술을 좀 잘 드시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연 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그런 얘기는 왜 하냐고 우리 또 남편 술 더 마시면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 알코올 대사에도 가바가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가바가 사실은 호르몬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체내에서 생성되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가바 호르몬의 이제 농도가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은 가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효식품 있지 않습니까? 발효식품 뭐 우리가 김치나 뭐 된장 뭐 이런 것들은 가바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바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되거든요. 김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또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김치를 안 먹어서 혹시 혹자들은 그래서 아마 ADHD가 옛날 같지 않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좀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인도네시아 사셨던 분들은 템페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대두를 발효한 발효 음식인데 거기에도 가바가 많아요. 그럼 뭐 억지로 템페를 사갖고 와서 먹을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뭐 된장이나 청국장도 결국은 대두를 발효하게 되면 가바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현미에도 가바가 많은데 그걸 또 발화시키면 가바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김치, 우리로 치면은 템페는 아니지만 뭐 청국장, 된장, 발화 현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바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김치를 좀 먹게 하고 애들은 또 이렇게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청국장이나 된장을 먹게 하고 이런 어떤 발화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식단을 관리해줘도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좀 충동적인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야채나 뭐 과일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식성이 또 그렇게 막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채소나 뭐 토마토, 양배추, 표고버섯, 감자, 가지, 오이, 귤, 유자, 포도 이런 것들은 가바가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먹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아이 식단에 맞춰서 좀 주스로 만들어서
바쁜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좀 지혜로운 아이들 관리하는 육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가바 호르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꼭 아이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도 상당히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옛날 같으면은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직장을 그만두고 바꾸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 이제 이게 뭐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가바 호르몬이 좀 필요한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어떤 청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33%에 해당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대사주군이 뭐 전체 인구의 뭐 33%고 이혼율이 또 한국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또 황혼 이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가 어쩌면 나이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때만 해도 할머니 때만 해도 웬만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덮어주고 참아주고 했던 것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황혼 이혼이나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도 어쩌면 이 가바 호르몬이 부족한 시대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바 호르몬이 꼭 학생들, 뭐 성장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청년이나 중년, 노년에도 이 감정적인 거에 대한 문제에서는 가바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우리가 이 가바 호르몬이 잘 또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만이 인생의 어떤 뭐 물질적인 아니면 아까 그 프리드 칼로처럼 정신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과 명화를 곁들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듣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또 생겼는데요. 가바 호르몬은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덜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가바의 작용 6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가바 호르몬하고 도파민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과 방패처럼 이 도파민이 창이라면 가바는 방패인데요. 뭔가 꽉 눌러주는 억제적인 효과가 가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울증의 진정작용이라든지 갱년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이제 뭐 상당히 이 가바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만큼 중요한 호르몬은 틀림없습니다. 네. 가바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바 호르몬이 불균형할 때 생기는 질병 같은 게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ADHD, 아이들의 어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가바 호르몬이 진정작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효과에 가바 호르몬이 이제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왜 여성들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그럴 때 가바 호르몬이 좀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의 증상이 더 생기고요. 갱년기 증상, 갱년기 때도 우울증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갱년기 증상에서도 이제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 갱년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얘기하는 제2의 갱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2의 갱년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갱년기라고 그러면 50대 초반에 갱년기가 생기는데 좀 요즘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갱년기가 증상이 왔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60대, 70대 다시 또 얼굴이 달아오르고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여성 호르몬은 이미 이제 급격히 저하됐지만 다른 호르몬의 이제 문제로 그런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제2, 제3의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1의 갱년기 때 증상이 더 심하게 올 수 있고요. 같은 갱년기라도 어떤 사람은 약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 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이후에 이미 갱년기가 끝났는데도 60대, 70대에 또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에 가바 호르몬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내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헛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인내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영광을 얻으려면 면류관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 우리가 그 인내하는 과정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르몬에 관해서 강연 주시고 있는데 다음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제는 이제 사랑에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누구를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호르몬 때문에 생겨나고 또 어떻게 잘 이쁘게 사랑해야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랑의 호르몬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설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 강연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